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36페이지 제 4장 토지의 이동 및 정리 이쪽 봅니다.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암기할 사항도 좀 있고요. 뒷부분에 축적 변경이라든지 공부 정리 이쪽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토지의 이동 제 4장 토지의 이동. 자, 토지 이동하면 항상 우리가 지적을 공부할 때는 요 등록사항, 이 등록사항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정리하는 거예요. 모든 내용들을. 자, 등록사항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죠. 등록사항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무엇이냐면 토지의 표시가 있고요.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있고, 두 번째로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있고, 세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기타적인 내용이 있더라 이겁니다. 이때 이제 제가 기타적인 내용이라 하면 간단하게 쓰면 개별 공시지가하고 토지의 등급, 기준 수확량 등급, 이것이 이제 기타적인 내용이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그 소유자의 소유자의 성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소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이러한 것들을 이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다 라고 보고요. 자, 이때 이제 토지 표시사항 굉장히 중요하죠. 자, 토지의 표시사항 총 몇 개? 6개. 그 6개가 바로 뭐냐면 소재, 그 다음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이 6개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6개를 토지의 표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지적은 이러한 소유자라든지 기타적인 내용보다는 이 토지의 표시를 훨씬 더 중시하는 그런 법이 되겠죠. 자, 이때 6개의 토지의 표시, 이러한 6개의 토지의 표시사항을 어떻게 하고 이것을 새로이 정하거나 이것을 변경하고 말소하는 것, 이걸 무엇이라고 한다? 이것을 우리는 토지의 무엇이라 그래요? 토지의 이동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토지의 표시하고 무관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기타적인 내용이 뭐 새롭게 정한다든지 이것을 변경하고 말소하는 것은 뭐가 아니다? 토지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토지이동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토지이동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을 당연히 기본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고, 이렇게 토지가 이동이 되면 무엇과 무엇을 해요? 토지가 이동이 되면 조사 또는 무엇을 하냐면 조사 또는 측량을 하더라 이겁니다. 이때 측량의 대표적인 거 신규 등록이라든지 등록 전환, 그 다음에 분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축척 변경, 도시개발 사업, 등록사항 정정 이런 것들이고요. 조사의 대표적인 것이 합병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목 변경, 지목을 변경하는 지목 변경이 있더라 이겁니다. 측량을 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기타 쪽에다 이렇게 넣었을 때 이렇게 바다로 된 토지는 등록이 되죠. 근데 토지가 뭐로 됐어? 바다로 됐단 말이죠. 등록을 무엇 해야 된다? 말소를 해야 돼요. 따라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이렇게 딱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시간은 6개 정리합니다. 신규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이렇게 돼요. 자, 먼저 신규 등록이란 이제 교재 나와 있죠? 36페이지에 보면 신규 등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신규 등록이란 무엇이다? 일단 정의는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정의는 신규 등록이란 무엇이다? 새로이 조성된 토지.
이 새로이 조성된 토지라든지 그 다음에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누락된 그 토지를 어디에다가 지적공부에다가 등록하는 것을 무엇이라 그래요? 신규 등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의의와 함께 기억할 것이 바로 뭐냐면 대상이에요. 신규 등록 대상에 대해서 정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새롭게 조성된 토지라고 했잖아. 여기서 새롭게 조성된 토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이것은 공유 수면을 무엇한 것이다? 매립을 한 거죠. 그 공유 수면 매립이 바로 신규 등록 대상이에요.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등록이 누락된 토지는 무엇이다? 미등록 도서지역이 되겠죠. 미등록 도서지역이다 이겁니다. 공유수면을 매립했다라든지 방조제를 건설했다라든지 공유수면 매립, 방조제 건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무엇이다? 신규 등록 대상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상이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해야 돼요? 신청을 해야 돼. 자, 일반적으로 토지동 신청은 며칠 이내에 된다? 60일 이내에 해야 돼요. 60일 이내에 해야 된다. 누구한테 신청을 하냐면 당연히 누구에게? 지적소관청에게 신청을 하는 거죠. 뭐 시험에 나올 확률은 적지만 신청을 거짓으로 하게 되면 얼마냐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얼마?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무엇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요. 신청을 소관청이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떠한 것들을 첨부할 것이냐? 첨부서면. 이 첨부서면에 대한 것을 쭉 봐야 되는데 교재 보시면 첨부서면 나오죠? 이 첨부서면의 경우에는 가장 핵심이 바로 뭐냐면은 C입니다. C의 C 부분을 딱 보시면 돼요. 대부분 신규 등록에서의 첨부서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소유자임을 무엇하는 거?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이 바로 신규 등록 시 제출할 서면이더라 이겁니다. 이때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이 바로 법원의 확정 판결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공유수면을 매립했을 때는 준공검사 확인증. 준공인가 필증이 아니라 준공검사 확인증이에요. 준공검사 확인증. 여기서 써드릴게요. 준공검사 확인증. 그 다음에 C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도시계획구역에서 그 토지를 지자체 명의로 등록할 때는 누구?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 서류를 누구한테 제출하냐면 소관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이 서류를 소관청에 제출하는데 만약에 이 제출할 서류를 지적소관청이 관리하고 있다면 확인으로서 가름한다 이겁니다. 자, 이때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이 이거일 수는 없어. 등기사항 증명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이 등기사항 증명서일 수는 없다 이겁니다. 자, 우리는 지적과 등기를 봤을 때 이거거든요. 먼저 등록을 하고 후에 무엇을 한다? 후에 등기를 하는 거야. 선등록 후등기의 원칙이에요. 따라서 신규 등록 당시에는 등기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한다? 그러면 당연히 틀린 거고요. 옆에 보면 이제 그 여백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있는데, 과거에는 측량 성과도를 제출했었거든요. 200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측량 성과도를 제출을 했었는데 이 측량 성과도 제출이 삭제됐죠. 이게 신규 등록할 때 측량 성과도 제출한다 그러면 X, 등기사항 증명서 제출한다 그러면 X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특징, 신청의 특징에 보시면은 1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신규 등록의 소유자 2번 보시면 체크해서 보시면 되는데, 신규 등록에서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조사해서 등록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선등록 후등기라는 부분 설명해 드렸죠. 선등록 후등기의 원칙이기 때문에 신규 등록에서는 무엇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등기 촉탁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등기 촉탁을 하지 않는다. 이 등기 촉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이유는 등기 촉탁은 대장과 무엇을 등기부. 이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신규등록은 우리가 선등록, 후등기의 원칙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등록에서는 얘가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 촉탁은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이 정도 신규등록.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뭐냐면은 등록 전환이에요. 자, 이 등록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죠. 임야대장. 등록 전환이란 임야대장하고 어디에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를 어디에다가 토지대장. 토지대장과 지적도. 토지대장과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이것을 등록전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한 필지마다 하나의 대장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가 토지대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임야대장은 무엇을 해야 돼요? 폐쇄를 시켜야 됩니다. 임야대장은 폐쇄를 시켜야 될 것이고 임야도의 등록사항을 여기서는 말소를 시켜야 되겠죠. 임야도의 등록사항은 무엇을 하냐면 말소를 시켜야 되겠고요. 통상적으로 임야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축척은 6,000분의 1이에요. 근데 지적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축척은 1,200분의 1이거든요. 이렇게 등록 전환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바뀐다? 축척 변경을 수반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등록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축척 변경을 무엇한다? 축척 변경을 수반한다. 이런 내용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뭐 다음 시간에 나오겠지만 통상적으로 축척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시도지사의 무엇을 얻어야 된다?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하는데 이렇게 등록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축척이 바뀐단 말이죠. 이러한 경우에는 승인을 요하지 않습니다. 자, 토지대상에 이렇게 신규 등록에서 이렇게 뭐가 있듯이 대상이 있듯이 등록 전환에서도 무엇을 기억하셔야 돼요? 등록 전환 대상을 기억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첫 번째 뭐가 나와요? 37페이지면 하단부에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건축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신고, 허가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신고, 허가 이렇게만 기억합니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 허가 신고, 산지 일시 사용 허가 신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 신고 이렇게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이렇게 허가 신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대부분의 토지가 무엇이 됐다라는 거야?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야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서 존치하는 것이 무엇할 때?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요. 이렇게 등록 전환이 되면 임야도가 이렇게 있고 지적도가 이렇게 있으면 임야도만 그려볼까요? 자, 임야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네 필지를 그려보게 되면 여기에 만약에 산 10이 너무 작나 이게? 자, 임야도를 그렸을 때 이렇게 그렸을 때 네 필지만 그려볼게요. 산 10의 임이고 여기는 산 11의 임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도 이렇게 지워졌다. 여기 지목 안 써. 이렇게 지워졌다. 이렇게 지워졌다. 여기도 뭐 지번 지목이 있을 것이고 지번 지목이 있는데 이렇게 말소가 됐다라고 하는 임야도에서 이렇게 말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등록 전환이 됐다라는 의미예요. 요 한 필지만 임야도에서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넘기더라 이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요게 그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이 돼서 나머지의 필지를 임야도에서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라고 봤을 때는 그냥 넘겨버립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선.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분할하는 경우에
이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역시 등록 전환 대상이 되겠고요. 3번에 보시면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형질 변경되었으나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그대로 넘기더라 이겁니다. 자, 이때 똑같아요. 이러한 대상이 존재하게 되면 역시 등록 전환도 며칠 이내에 해라?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게 신청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때 첨부서면, 그러면 신규등록에서도 첨부서면 제출했듯이 등록 전환할 때도 첨부서면을 제출하는데 일단 신청서 당일에 들어갈 것이고 니은에 보시면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에 사본 이렇게 써 있는데 결국은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이 부분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은 뭐 시험에 나올 확률은 많지 않으니까 역시 신규등록과 동일하게 선부서면을 소관청에 제출하는데 그것을 소관청이 관리했을 때는 역시 확인으로서 가름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등록전환 특징에 보시면 당연히 측량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측량한다고 써놨잖아요. 그리고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의 등록사항은 말소하는데 정확하게는 임야대장은 폐쇄하고 말소하고 폐쇄하는 거고요. 임야도의 등록사항은 말소하더라 이겁니다. 3번에 보시면은 면적에서 설명해 드렸는데 자, 등록 전환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면적이에요. 등록 전환에서 가장 시험에 나오는 게 바로 무엇이다? 면적이다 이겁니다. 이때 면적의 경우에는요. 어떻게 기억하시면 돼요? 어떻게? 허용범위 이내일 땐 어떻게? 등록 전환될 면적으로. 허용범위를 초과할 땐 어떻게? 임야도의 경계와 임야대장의 면적을 어떻게?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겁니다. 어떻게 나오면 틀려요?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하면 틀리더라 이겁니다. 또한 등록 전환에서의 면적은요. 임야대장상의 면적을 그대로 토지대장에 등록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기억하시면 되겠고 여기까지가 등록 전환이에요. 촉탁은 해야 되겠죠. 등기 촉탁은 토지동의 마지막 쪽에 나오는데 신규 등록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무엇을 해야 된다? 등기 촉탁을 해야 된다. 신규 등록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그 다음에 분할 봅니다. 자,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의의는 너무 쉽죠. 분할은 한 필지를 이렇게 한 필지를 몇 필지 이상으로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분할인데 이때 분할에서는 분할 대상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때 분할 대상을 몇 개로 나누냐면은 분할 대상을 두 개로 나눈다 이겁니다. 어떻게 나눠요? 분할 대상을 두 개로 나누는데 이것은 신청의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여기서 신청과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죠. 분할의 경우에는 이제 60일 이내 여기서 신청의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60일 이내 해야 된다는 소리죠.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 경우에 1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인해서 용도가 어떻게 됐을 때 용도가 다르게 된 때 요게 1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인해서 용도가 다르게 될 경우에는 며칠 이내라 60일 이내에 분할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거 외에는 이제 의무가 없죠. 즉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매매라든지 매매를 하기 위해서 분할이 필요한 경우 거기 보면 몇 번째 써 있어요? 1번에 써 있죠.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분할이 필요한 경우에 그 다음에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무엇하고자 시정하고자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 등등등 이런 것들은 무엇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긴 하지만 첫 번째의 경우에는 신청의 의무가 있는 반면에 이 두 번째 경우에는 신청의 의무가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신청 절차 원칙은 기한에 제한 없지만 이 경우에 한해서는 며칠 이내에 된다?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을 해야 되겠고요. 자, 여기서 지금 어떻게 돼요? 일부의 용도가 다르게 된다고 했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분할을 신청함과 동시에 무엇도 신청하냐면 지목 변경. 분할을 신청함과 동시에
지목 변경도 함께 신청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제출 서류 볼까요? 제출 서류는요, 첨부 서면도 마찬가지로 소관청에 제출하는데 그 첨부 서류를 누가 소관청이 관리하게 되면 확인으로서 가름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이때 첨부 서면은 만약에 판결에 의해서 부달을 할 때는 판결서를 첨부하면 되고요. 허가 대상이면 뭐를 제출하면 돼요? 허가서를 제출하면 되더라. 이런 거 기억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경계와 면적 결정. 지금 측량 쪽에 이제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모두 무엇을 한다? 측량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역시 등록 전환에서 면적이 중요했죠. 역시 분할에서도 면적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때 분할에서는 면적은 증감이 있으면 안 돼요. 100이라고 면적이 100인 필지를 두 필지로 분할해서 이 두 필지 면적을 측정을 해서 합산했을 때 원면적과 어때야 된다? 똑같아야 된다 이겁니다. 증감이 없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때 허용 범위를 초과했다.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어떻게 해요? 면적에 따라 나누고. 책에 써 있죠.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어떻게 한다? 면적에 따라 나누고. 허용 범위를 무엇하게 되면? 초과하게 되면. 허용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공부상의 면적을 정정한다. 이거 경계와 면적을 무엇한다? 정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니까 보시고요. 뭐 나머지 뭐 촉탁 대상이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합병 봅니다. 그 분할에서는 가장 핵심이 요 신청의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기억하시고, 요거 면적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경계에서 설명한 거 기억나시나요?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건축물에 걸려서는 아니 된다.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건축물에 걸려서는 아니 되더라. 근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더라. 그죠? 네 자리 따 앞자리 네 글자. 판공, 도도 이렇게 판공, 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합병으로 갈게요. 자, 합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합병은 분할의 반대가 되겠죠.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해서 몇 필지로 하는 것? 한 필지로 하는 것이 바로 합병이에요. 자, 합병과 지목 변경은 뭐를 하지 않는다? 측량을 하지 않습니다. 조사만 하기 때문에 별도의 측량을 하지 않는데, 합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대상보다는 합병 대상보다는 여기서 합병도 마찬가지로 합병을 신청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가 하고 싶으면 하면 돼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합병 신청에 의무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있더라. 이거는 여기도 며칠이나 하는 거냐면 60일이나 하는 거죠. 이쪽에 같이 기억하시면 돼요. 합병에서의 의무가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더라 이겁니다. 하나는 무엇? 공동주택 부지. 공동주택 부지하고 그 다음에 공공사업.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몇 개의 지목으로 되는 경우에 11개의 지목으로 되는 경우. 공공사업 등으로 인해서 전체 몇 개? 11개의 지목이더라. 11개의 지목 뭐 기억하시면 돼요? 11개의 지목 되게 중요하죠?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천수가 유학 가서 철도를 구제하고 공장을 차렸다라고 기억하라 그랬죠. 천수가 유학 가서 철도를 구제하고 공장을 차렸다. 천수, 유학, 철도, 구제, 공장체 이렇게. 천수, 유학, 철도, 구제, 공장체. 하천, 수도용지, 유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도로, 국어, 제방, 공장용지, 공원, 공장용지, 채용용지. 이렇게 이와 같이 공동주택 부지하고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11개의 지목으로 되는 경우에는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합병을 신청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나와 있죠. 자, 합병에서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하고요.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얘가 중요하겠죠. 이 부분하고 얘가 중요하더라 이겁니다. 즉 합병할 수 있느냐 합병할 수 없느냐, 합병 요건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동일하다.
동일하다, 일치한다. 그러면 다 무엇할 수 있어요? 합칠 수 있어요. 근데 동일하지 않더라, 일치하지 않더라, 다르더라. 그러면 무엇할 수 없다? 합병할 수 없더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교재에 있는 거 보게 되면 소유자가 지금 어떻다라고 했어요? 소유자가 같을 것이라고 써있죠. 소유자가 같을 것. 그러면 같지 않으면 합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목이 같을 것. 그죠? 지목이 동일할 것이다. 그 지목이 동일하지 않다면 합칠 수 없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지번 부여 지역이 같아야 돼요. 같지 않으면 역시 무엇할다? 합칠 수 없더라 이겁니다. 그 네 번째, 연접되어 있어야 돼요. 연접되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 연접되어 있지 않다면 무엇할 수 없다? 합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등기 여부가 일치해야 된다. 등기 여부가 일치해야 된다. 끼리끼리는 합칠 수 있다라고 그러죠. 등기직끼리. 미등기직끼리는 합칠 수 있으나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된 토지는 합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부가 일치하지 않다면. 여섯 번째, 축척이 동일해야 돼요. 축척이 어때야 된다? 동일해야 된다. 그러니까 축척이 동일하지 않다면 무엇할 수 없다? 합칠 수가 없더라 이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요게 보면 1번부터 4번까지가 바로 뭐예요? 1번부터 4번까지가 바로 이거잖아요. 1필지 성립 요건. 1필지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기억나시나요? 1필지가 되기 위해서는 지번부여지역 안에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집안이 연접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자, 여기다 쓸까요? 7번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합병하려는 토지에 다음의 등기 외의 등기가 없을 것 이렇게 써있어요. 합병하려고 하니까 이런 거죠. 그 기억과 니은과 디귿을 한번 볼게요. 기억엔 이게 써있죠.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그 다음에 승역지의 지역권. 요거 이외의 등기가 있으면, 이런 거 말고 이외의 등기가 있으면 합칠 수 있다 없다? 합칠 수가 없다. 이외의 등기가 있으면 합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외의 등기라고 하는 것은 1필지 1부에는 성립이 안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1필지 1부에 성립 불가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1필지 1부에 성립이 되지 않는 게 무엇이 있다? 저당권하고 그 다음에 요역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당권에서 뭐가 있어요? 예외 규정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등기 원인, 접수번호, 접수연월일, 접수연월일이 무엇한 동일한 저당권. 한마디로 그걸 뭐라 그래요? 창설적 공동저당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창설적 공동저당은 합칠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개정이 되면서 신탁등기도 무엇을 할 수 있다? 합병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7번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제 8번은 뭐냐면은 8번은 용도가 같아. 지목은 같아요. 지목은 동일한데 일부 토지에 대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분할 대상이 된다 이겁니다. 그죠? 일부 용도가 다르게 돼서 일부 토지에 대해서 용도가 다르게 돼 가지고 분할 대상이다. 그러면 무엇 할 수 없다? 합칠 수 없다. 근데 단 조건이 붙어요. 어떤 식으로 합칠 수 있냐면은 합병 신청과 동시에 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는 합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9번은 지분도 동일해야 돼요. 지분뿐만 아니라 무엇도? 주소.
지분과 주소가 어때야 된다? 동일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면 동일하지 않으면 합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동일인이다. 다만 소유자의 주소가 다르나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합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0번째로 축적 변경 시행적 안과 밖에. 축적 변경 시행적 안과 밖의 토지는 무엇할 수 없다? 합병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또 보통 동일하다, 일치하다 뭐 이렇게 되면 합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못 합칩니다. 자, 합병에서는 이렇게 신청의 의무가 있는 거하고요. 합병할 수 있느냐, 합병할 수 없느냐를 구별하는 것이 가장 출제가 많이 되고 있고요. 특징에 보시면 측량을 하지 않고 조사만 한다. 동그라미 1번에 대한 내용이고 2번은 뭘까요?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합병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경계와 좌표는 말소하면 되는 거고 면적의 경우에는 그냥 합산한다. 별도의 측량을 하지 않고 합산을 한다. 그런 의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목 변경 이렇게 나와요. 지목 변경은 말 그대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무엇하는 것이다? 변경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지목 변경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무엇하는 거?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지목 변경이라고 하는데 이거 60일 이내에 해야 돼요. 지목 변경 60일 이내에 해야 될 것이고 역시 지목 변경에서도 무엇을 봐야 된다? 대상을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더라 이겁니다. 자, 지목 변경 대상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가 있냐면은 국토의 계획 및 국회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토지의 형질 변경 등으로 인해서 공사가 준공된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 토지, 건축물, 토지라든지 건축물에 무엇이 바뀌는 경우에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용도가 바뀌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준공 전에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며칠 이내에 된다? 60일 이내에 소관청에게 지목 변경 신청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첨부서면 보시면 지목 변경 사유서를 기재한 신청서,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것, 디귿, 국유지, 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가 폐지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토지와 건축물의 용도가 바뀌었으니까 이것을 증명하는 거.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전답 과수원의 어떤 상호간의 지목 변경은 서류 제출을 무엇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개발행위 허가, 농지 전용 허가, 보호전 산지 전용 허가 등 지목 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 변경이거나 전답 과수원의 상호간의 지목 변경의 경우는 서류 생략. 다음 페이지 특징 읽어보세요. 1번은 측량할 필요가 없고 조사만 한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우리 지목에서 영속성의 원칙, 일시변경 불변의 법칙이라는 것을 공부했었죠. 따라서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용도의 변경은 토지의 이동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지목 변경이 불가능하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3번 등록 전환하여야 할 토지 중 목장용지, 과수원 등 일단의 면적이 크거나 토지대장 등록지로부터 거리가 멀어서 등록 전환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야대장 등록지에서 그냥 지목만 바꾸더라 이겁니다. 이 정도 촉탁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6번에 보시면 이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라는 것이 있죠. 자, 이 부분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를 정리하는데 토지동 쪽에선 특이한 내용이죠. 이 부분이
바다로 된 토지는 바다로 된 토지의 무엇이다? 등록 말소. 자, 교재 42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죠? 짤막하게 나와 있는데 토지는 등록이 되죠. 근데 바다는 등록이 안 돼요. 근데 토지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지형의 변화 등으로 지형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토지가 뭐가 된 거예요? 바다로 됐습니다. 그렇죠? 지형의 변화 등으로 해서 토지가 바다로 됐는데 이것이 원상으로 회복이 안 돼요. 원상으로 회복이 안 되고 두 번째로 다른 지목으로도 될 가능성이 없어요. 가능성도 없더라 이겁니다. 그럴 때는 등록을 무엇해야 돼요? 그러면 등록을 말소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누가 절차가 이렇게 돼요. 지적 소환청이 누구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의 소유자에게 무엇을 해요? 토지 소유자에게 등록을 말소하라고 무엇을 한다? 통지하는 겁니다. 당신 땅이 지금 바다로 됐으니까 기간 내에 와서 등록 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등록을 말소하라고 무엇한다? 통지 받았죠? 통지를 받으면은 이 토지 소유자는 며칠 이내? 얘는 90일이죠. 90일 이내에 와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말소 신청을 해야 돼요. 신청의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90일 이내에 말소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말소 90일 이내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누가? 지적 소관청이 이때는 직권에 의해서 무엇을 한다? 지적소관청이 직권에 의해서 이것을 말소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직권 말소하게 되면 토지세 모르겠죠? 그러면 이때는 그 사실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소가 됐어요. 바다가 돼서 등록을 말소했는데 바다가 다시 무엇을 했다? 토지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무엇 하는 거냐면은 그때는 회복 등록을 하게 되는 거죠. 누가 하는 거냐면 회복 등록은 소관청이 합니다. 근데 회복 등록을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공유수면의 관리청, 공유수면의 관리청,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공유수면 관리청에도 통지하더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되면은요. 토지 소유자에게만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공유수면 관리청. 회복 등록했을 때도 토지 소유자 및 공유수면 관리청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 기억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특이한 게 60일이고요. 이때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의 특징은 지적공부를 정리하더라도 지적공부 정리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공부정리 수수료 납부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측량을 하더라도 측량 수수료, 지적 측량 수수료도 납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의 특징이다 이겁니다. 뭐도 제출하지 않아요? 뭐도 일단 60일이 아니라 바다로 된 것은 90일이고요. 공부정리 수수료, 지적 측량 수수료 모두 면제 규정이 된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들 교재에도 간단하게 나와 있죠. 자, 여기까지가 좀 빠르게 좀 설명해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개념 완성에서 다 설명했던 내용들인데요. 요약집에 있는 것만 확실하게 정리하셔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토지 이동의 세 번째, 저는 이제 토지 이동 세 개로 나눠요. 첫 번째 파트 이렇게 나누고, 두 번째는 이제 축적 변경, 등록사항 정정, 도시개발 사업. 세 번째로는 이제 공부 정리 이쪽으로 나눠지는데, 나름대로 이제 첫 번째 파트인 신규 등록부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에 대한 내용들을 쭉 설명해 드렸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축적 변경 들어갑니다.
쉬었다 합니다.